또 언제든지 뭐 당 지도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아마 홍준표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 나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당내에 홍준표 세력 즉 친홍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홍준표 시장도 잘 지켜보다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한 발언보다 더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당에서 뭔가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거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홍 시장이 거기에 대해 침묵하겠습니까? 거짓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 강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끝나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이른바 수해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홍 시장 앞으로의 입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당에서 징계받은 게 이번에 두 번째죠? 맞습니다. 8년 전이죠. 지난 2015년 경남지사 시절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당시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번 수해골프 논란에 대해서도요. 초반에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을 보였지만 윤리위 제소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이 사흘 동안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까지 나서면서 뒤늦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징계 결정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윤리위 현장 직접 보고 오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은 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뭐 대구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아니고 그 징계 이후에 제가 재반 사정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가하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를 꼭 가하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정 의원님,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뭘까요? 그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식 사과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사과 한 번씩 하셨지 않습니까? 정치 꽤 오래 하셨는데 사과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당대표도 하고 이제 대권 후보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이 수해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10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10개월을 아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수해 활동 가고 그래서 2개월 빼준 것 같아요. 경감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10개월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개월이면 내년 총선 바로 이후까지거든요. 그렇죠. 내년 그렇다면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본인이 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뭐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대구시장이 특별히 뭐 당원과 관련된 권한 행사할 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죠. 공천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일단 홍준표 시장은 이제 결국 차기 대권을 보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쭉 해결한 과정을 보면 그럼 홍준표 시장의 진심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 처음에 나 그것도 사과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차 타고 가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과하지옥이라고. 맞아요. 이게 뭐 본인 억울한 거 있지만 뭐 다리 밑을 기어간다는 것처럼 뭐 지옥을 그러니까 사과해도 참겠다. 사과 아닌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번에 뭐 이분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대체 진심이 뭔가?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진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쭉 보면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의심받을 때 굉장히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이 사태를 저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두고 이거는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연 얼마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 네. 책임성과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의 징계를 받은 만큼 이제는 본인이 좀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의 진정성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멀리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시장 징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세요, 지금? 저는 일단 왜 10개월일까? 이 10개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뭐 이현종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경감을 했다고 하니까. 총선까지는 사실상 좀 활동을 제대로 당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 단위로 이렇게 징계 내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는 1년 정지 요구의 목소리도 내부에서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 이제 경감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갑자기 수해복구 봉사도 하시겠다고 양정에 하고 뭐 판단하겠다 했으니까. 네, 또 사과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 굽히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일부 감안해서 좀 깎아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건을 보면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 6개월을 징계를 받았어요. 맞아요. 당원권 정지됐다가 또 이제 본인의 양두구육이라는 발언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원권 정지 1년의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일부 이제 감형해준 일부 이제 낮춰준 것이 결국에는 좀 이제 홍 시장의 이 정치적 위상이나 아니면 상황들을 좀 고려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 홍준표 시장의 징계 대상으로 이 윤리위에서 판단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해 중에 골프를 친 행위 그렇죠. 자체이고 두 번째가 국회에서 한 언론 인터뷰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SNS에 올린 글이 뭐였냐면 당 지도부를 한번 겨냥을 하셨어요. 국민정서법에 기대에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 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당에서 지도부가 진상조사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전히 김기현 당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의 판단 근거는 혐의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안,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 당의 수장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10개월 징계 결정됐는데 어떻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리위의 절차들은 이게 뭐 당 대표가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확실하게 세워나갈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지금 홍준표 시장 징계에 담긴 의미는 저희 살펴봤고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 징계 수위 결정된 뒤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갑론을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드는데요. 아니에요? 애초에 SNS에 올렸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 과지옥이란 말이 사실 이제 다리 밑을 기는 수모지만 그 결론은 중국의 한신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총선이 있더라도 공천권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 제발 좀 조용히 좀 계세해 주세요라는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고 나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조용히 있겠다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아, 그래요? 나 그런다고 입 다물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과지옥을 내가 성공시키려면 그대로 그 고사를 중국의 고사성어를 그 말대로 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일해야지 나도 계속 얘기해야지 방송도 나가고 SNS 타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러시구나.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당 내에서는 이 홍 시장 징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당에서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출당이 되는 그런 상황,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타격은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도 충분히 뭐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정도의 징계 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던 결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탄을 좀 받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시장께서도 감내를 해야 되고 있을 수 있는 양의 알겠습니다.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현중 의원님. 지금 하태경 의원이 침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라고 했는데 정말 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네. 앞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예고하지 않나요, 이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말하지 않은 홍준표는 있을 수가 없죠. 뭐 아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의 상황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 또 언제든지 뭐 당 지도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아마 홍준표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 나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당내에 홍준표 세력 즉 친홍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공천을 행사할 수 없지만 홍 시장을 어떤 친홍계가 뭐 이번 총선에 이제 나가서 당선돼 오면 이제 앞으로 당내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어떤 이 대결 국면에서 과연 이런 홍 시장의 이런 행동 자체가 당의 어떤 주류로서 설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딴 거 아니라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민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게 수혜가 났는데 바로 옆에 지역 경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뭐 골프 쳐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에 뭐 피 안 났는데 그냥 딴 지역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홍 시장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 행동은 나는 옳다, 항상 옳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처음으로 사과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거를 뭐 이 변명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 시장도 이걸 어떤 이 중도층까지도 지지층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건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홍준표 지지자 게시판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징계는 없고 지금 홍준표 시장만 징계를 했다 그랬더니 나로 모든 걸 덮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진심인지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이 홍준표 시장의 뭐 행위나 발언이 사실 뭐 문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한 글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면 이거는 나 하나 희생해서 어쨌든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본심은 그 밤에 SNS에 올리셨던 그 과하지욕이라는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방점이 찍힌다. 네,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뜻풀이를 보면 사실 지금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내가 추후를 위해서 견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언권이 정지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당내를 향한 선전포고로도 보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일부러 자숙하는 시간은 갖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에 또 쓴소리를 해야 될 때 난 언제든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그런 본심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언행들로 보여져서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한번 진 것 같지만 또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재기를 또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홍 시장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라고 답글 남겼으니까
박수민 전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앞으로 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하겠네요, 그러면. 서로가 아마 서로를 주시하지 서로가 않을까요? 서로를요? 네, 홍준표 시장도 잘 지켜보다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한 발언보다 더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당에서 뭔가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거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홍 시장이 거기에 대해 침묵하겠습니까? 사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고 이제 본인은 거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잘못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할 만한 정당성이 갖춰지게 된 거죠. 자, 이현정 최고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홍 시장은 어쨌든 뭐 총선에 출마할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권을 이제 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안에서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당 권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당 내에서도 홍 시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그닥 많이 들리진 않았고. 자,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홍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갖고 있는 입지는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 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홍 시장을 좀 엄호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좀 본인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현재 어떤 집권 세력 윤 대통령과 뭐 김기현 대표가 확실히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영향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본인은 지금 내년 그러니까 4년 뒤에 어떤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당을 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난해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홍준표 식의 어떤 저는 좀 이 마이웨이 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번에 대구시장 하시면서 좀 고쳐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 어떤 본인이 했던 과거의 실패에서 현재 어떤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실패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미래도 상당히 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뭔가 자신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참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